선생님 안녕하세요. 수학교사 인수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전 과목에 대한 과목 이수 기준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책임 교육의 일환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시행되며 공통 과목 수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수학 교과의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이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은 과목 출석률과 함께 학업 성취율 40% 이상 도달하여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은 각 과목의 교수 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 성취율 40%가 과목별 이수와 미이수를 구분하는 최소 성취 수준의 기준이 됩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학생이 각 과목에서 이러한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고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으로서 미이수 예방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2024학년도는 아직 과목 이수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이수, 미이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하여 미도달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 측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업 성취율 40%를 상대평가에서의 백분위 점수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고교학점제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성취평가제는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는 제도로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로 학생의 성취 수준을 평가합니다. 학생이 성취해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은 단위학교 및 교과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기 또는 학년 초에 교과목별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마련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문항, 즉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출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 성취율 40%의 도달 여부는 고정 분할 점수 혹은 변동 분할 점수 등 학교가 분할 점수를 설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어떻게 할까요? 학기 전 준비 단계에서는 과목별 이수 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범위를 결정합니다. 학기 초에는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할 수는 있지만 참여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소 성취 수준이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대상 학생을 다소 포괄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낙인 효과 등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미도달 예방 지도를 합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별도 지도, 방과 후 지도, 보충 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등 미도달 예상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운영을 활용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기 말 성적 산출이 완료되어 미도달 학생이 선정되면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를 합니다. 이때는 EBS의 온라인 예방 보충 지도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계적 성격을 갖는 수학 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 결손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일부 학생은 해당 교과의 지식이 초등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학력 신장이 목표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수준이라고 해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해당하는 내용을 위주로 교수학습을 진행하여야 하며 최소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을 학생평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가 학생의 이수와 미이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수로 판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인 2 수준 학생들의 학업 특성에 대해 다른 구간과 차별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요. 2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한 것이 바로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국영수 공통 과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개발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각 교과 교사가 학교 현실에 맞게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1학년 공통 과목 수학의 문자와식 영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술문은 최소 성취 수준 도달 기준을 각 내용 영역과 핵심 개념에 대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 및 판단 근거 등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수행 활동 판단 근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학생의 학습 상황에 따라 최소 성취 수준 도달 기준을 판단하는 활동이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수행 활동 판단 근거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를 학교에 따라서는 개수가 자연수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최소 성취 수준 도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평가 문항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항식의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수행 활동 판단 근거에 가와 마의 근거에서 작성한 기초적인 문항들인데요. 이러한 평가 문항을 통해 학생의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의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것보다 미도달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수학습 활동 중 학생이 기초 개념을 이해하는지에 대해 교사가 수시로 점검하고 학생의 수학 효과,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이미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상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수준의 학습 내용을 전달하고자 부단히 애쓰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노력으로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이 다시 수학을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면 수학교사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